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외교 안보 이슈입니다. 제가 한데 국방부의 정책 자문위원을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이 있을 때, 신범철이가 제 친구입니다. 제가 국방부의 정책 자문위원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게 저희 또 서정욱 TV만 보고 하루에 한 10개 정도 뉴스를 또 접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또 시청자님들 중에서 저희 서정욱 TV만 또 본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보고 다른 방송을 보더라도 참고가 서로 되니까,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도움과 그 다음에 모든 언론 기사를 종합 정리하고, 또 제가 이제 국방부 정책 자문할 때 자료들 해서 한번, 지금 심각한 게 외교 안보 이슈인데, 뭐냐 하면 이제 나토하고요, 러시아가 지금 충돌이요, 엄청나게 격화되면서 나토 4조가 발동됐다.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이든 어떤 동맹이든 간에 조항이 발동이 됐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토 국제법은 또 하니까 나토 4조 발동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게 어떻게 지금 러시아하고 나토, 유럽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요, 러시아가 지금 아주 선을요, 레드라인을 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바로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요, 나토 영공을 또 이제 무단 침입하면서 이제 나토 조약 4조가 발동이 됐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면요,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 제가 항상 그랬지만, 옛날에 소련 연방이 있고, 소련 연방이 고르바초프, 옐친 때 분해가, 완전히 연방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발틱의 세 개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립을 해요. 거기에 에라리, 제가 항상 이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라리, 이렇게 제가 앞자가 따가지고, 저는 항상 나라들 외울 때, 이렇게 봤거든요. 이 세 나라가 중요한데, 우리 나토에서는 최전방에 소련과 러시아와 최전방이 있으면서 옛날에 소련 연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침입 1순위 아니냐. 물론 이제 오랜 원한 관계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동맹이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오랜 숙적입니다. 폴란드는 가장 전쟁이 불행했던 나라가 여러 번 쪼개졌다, 합쳤다, 독립했다, 쪼개졌다, 이게 폴란드인데요. 하여튼 이쪽 폴란드나 그다음에 에라리, 발틱 3국,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한 전쟁이 발발한다면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의 영공의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 침범했다. 야, 근데요, 이런 나라가 공군력이 없어요. 에스토니아는 전투기가 없다고 합니다. 없죠.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작은 나라니까. 주로 관광이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투기가 없어요. 근데 나토는 다 아시다시피 바로 4조라는 게 뭐냐. 4조가 발동되면요, 어느 한 나라가 위협을 당하면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전쟁에 연계되는, 이게 가장 강력한 집단 방위 조약이랍니다. 상호 방위, 개별 방위 조약이 아니고 집단 방위 조약인데, 옛날에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유엔이나 이거하고 다른 게 가장 강력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토니아가 영공이 침입됐죠. 이건 전쟁입니다. 완전히 영공을 침해했잖아요, 전투기가. 이거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한 나라가 소집을 요구하면 발동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토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갔냐. 이탈리아 비행기 F-35,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군용기가 출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토군이죠, 뭐.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이러면 이게 그냥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발동이 되가 서로 전투기끼리 충돌했다. 이게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벌써 이게 열흘째, 세 번째입니다. 와, 심각하죠. 10일 동안에요. 세 번이나 나토 영공을 러시아가 들어갔다. 무인 전투기로도 이게 들어가고요.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상황이다. 진짜 이거는 뭐 세대가 들어갔다는 건 이게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 출격을 했고요. 참 이게 다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일 동안에 세 번째다. 최근에 폴란드 있죠. 폴란드 영공에 이게 침범 해가지고 이제 또 작전이 개시된 거 아닙니까? 지금 폴란드가 가장 우크라이나를 적극 도와주는 최전선에 있으니 거기에 또 드론이든 영공 침해되니까 폴란드에서 이제 감시작전, 이걸 이제 이스턴 센트리, 현재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게 동부전선을 감시하는 나토의 작전을 이스턴 센트리, 이렇게 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게 공중 초계 임무를 해운국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까지 출동한 이렇게입니다. 이게 정말 10일 동안에 세 번이다. 발동된 게 정말 이게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나. 지금요,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진작에 이렇게 전쟁이요, 강대국끼리 빈번하게 난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한 게 우리 대한민국, 바로 북한의 남침이죠. 6.25 전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베트남하고 미국,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게 이라크나 이게 중동 전쟁 쭉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군사 2등이라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게 그래도 한 10몇 등 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인구나 영토 규모가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강대국이 전 세계 2등이 4년 가까이 싸운다. 이거는 상상이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핵을 보유한 나라끼리 인도하고 이게 파키스탄이 싸운다. 이것도 이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전도 그래요. 이란은요, 진짜 중동이 옛날 페르시아거든요. 중동의 아랍 민족하고 달라요. 페르시아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란하고 이게 전면전을 이스라엘이 벌인다. 이것도 이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화약고 두 개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중국이 27년에 시진핑이 4연임 하거든요. 시진핑이 뭔가 네 번째 연임하려면 확고한 게 뭔가 하나 안 보여주면 시진핑도 흔들흔들 권력이 지금 위태롭잖아요. 뭔가 이게 하나 화끈한 걸 하나 외국에 도발해야 이게 내치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2027년 시진핑이 네 번째 연임을 시도할 때, 그러면 이게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진짜 저는 위험하다 보는 게 대만이에요. 뭐 나라는 작고 인구도 적은데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앞질렀잖아요. 22년 만에 1인당 GDP도. 그러니까 대만은 워낙에 경제적으로 TSMC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요,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겁니다. 반도체가 올수되면 우리 반도체 없는 이제 뭐 경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TSMC가 쫙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모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만 지원을 뭐 무상으로 안 주고 너 사가라. 야, 너 돈도 많이 버니까 좀 사가라, 무기. 이랬는데, 하여튼 이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바로 가장 저는 심각한 게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또 왜 위험하냐.
가장 좁은 영토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대만은요, 중국하고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로 가야 되거든요. 미사일도. 근데 북한하고 우리는 딱 붙어 있고 인구 밀집이 평양과 서울이 그들에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2, 3일이면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상호 화력이. 야, 참 이게 이재명이는 자꾸 뭐 안보 불감증의 좌파들은 전쟁이 날리 있냐. 뭐 중국이 대만들하는 거는 외계인이 뭐 쳐들어온 거 똑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북한도요. 뭐 우리 평화적으로 두 국가다 이제 통일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설마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자위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재명이 짓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나토가 붙으면 공멸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세계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옛날에 핵을 만든 아인슈타인이 뭘 했냐면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요.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4차 세계대전은요. 돌로 싸운댔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차 세계대전은 돌 들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3차 세계대전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전에 가면요. 핵으로 대량 보복하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해도 남는 핵들이 있다. 상호 확정 파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구가 전멸하고 거의 뭐 인구가 얼마 죽을지 몰라요. 모든 게 전멸하면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돌아가면 돌 들고 4차 세계대전 한다. 이런 게 유명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다가 우발적으로 우리 1차 대전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냥 1차 대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돌프 황태자가 이제 여성하고 자살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촌을 황태자로 페르디난트 사촌을요. 페르디난도 사촌을 황태자로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한테 갔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한테. 근데 세르비아가 슬라브족이니까 바로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하고 특수관계 독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실제는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구 규모나 이런 우발적인 총소리 하나가 1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만큼 이게 러시아가 특히 유고, 그게 발칸, 중동이 세계 화약고거든요. 발칸.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이렇게 비행기가 침범했다가 서로 출동했다가 우발적으로 충돌하거나 하나 뭐가 나도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걷잡을 없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지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팩트는 13번이나 러시아가 나토 영공을 들어와서 나토 4조가 발동돼서 충돌 직전 엄청난 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걸 빨리 해결 못하면 정말 이게 위험하다. 이걸 왜 방송하냐. 이게 우리나라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더 떠나서 그만큼 이게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이 좌파 정권은 완전히 안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안보가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경고로 이 방송을 말씀드리고 여러 이제 국방 전문가들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아주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지적을 또 해주시면 제가 그들에게 서로 피드백이 되니까요. 지적을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댓글이나 하여튼 제가 취재하고 정리한 내용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